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들어온 TV입니다. 자, 테슬라는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현재 AI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는 글로벌 증시 역사상 사상 첫 4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장중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대세는 AI 주식인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언제쯤 엔비디아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시나 나스닥 기술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 오늘 0.94%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금주는 이렇다 할 매크로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금주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매크로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상호관세 UAE를 8월 1일까지 3주 정도 연장한 점이라고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연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도 여기고 있어요. 다만 오늘도 트럼프는 어느 정도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일본과 한국에 약 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자, 이러한 고율 관세는 변경이나 유예는 없다라고 해요. 8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별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제품별로도 다시 한번 강한 관세를 예고를 했어요. 구리에 대해서는 50%의 신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고 의약품 수입에 대해서는 무려 최대 200%의 관세까지도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용두삼이었던 게 약 1년에서 1년 반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라고 했어요. 트럼프 역시 관세 인상에 따라서 자국 내 물가 즉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낮춰야만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1.5%까지도 떨어져야만 한다. 파월 의장 빨리 잘라야만 한다. 이런 압박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보면 역시나 금리 인하 기조는 하반기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용지수가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낮아졌었는데 어제는 이게 65.9%였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70%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7월달, 8월달 금리 인하는 쉬어가더라도 여름 휴가가 끝나고 9월달에 복귀해 보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하반기 미국 증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는 기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정부발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자 미국 증시는 V자 반등이 나왔고 최근 빅테크 위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면 증시라는 건 계속해서 달리려고 하는 그런 특성,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을 할 때 시장과 함께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역시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 오늘도 1.8% 상승하면서 162.88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S&P 500이나 나스닥 차트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죠. 시장의 주도주의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160불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장중 사상 첫 4조 달러의 시총을 달성을 했어요. 자, 하지만 마감 시점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4조 달러에는 마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3.972조 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로서 3.7조 달러 수준입니다. 자, 어쨌든 이 상위 회사들을 보면 매그니퍼센트 7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가 1등에 오른 점이 역시나 아직까지 AI 대장주는 엔비디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하지만 이런 엔비디아도 횡보디아라고 불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예전부터 GPU 즉 그래픽 카드의 최강자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7년이나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2000년 닷컴버블 끝 무렵에 엔비디아를 샀다라고 하면 17년 동안 아무런 수익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주 장기 투자가 어려운 법이에요. 자, 하지만 엔비디아가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고요.
자, 무엇보다도 챗GPT 모먼트가 2023년에 발생을 했었죠. 여기 보이는 점선이 엔비디아의 펀더멘털 즉 EPS가 되겠는데 2023년 중반부터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적이 수직 상승하자 엔비디아 주가인 검정색 선이 덩달아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엔비디아도 이렇게 주가가 수직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횡보했던 시기가 길게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지난 2014년에서 2019년까지 5년간이나 주가가 횡보를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경에는 모델 3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기차의 대중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2019년까지 이렇다 할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했었어요. 하지만 2019년에 나온 모델 Y가 대박이 나면서 EPS도 수직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부터는 다들 아시죠? 코로나 특수 상황이 끝나면서 테슬라 역시 이렇다 할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전기차 판매 증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에 지금 전략 초점을 맞추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EPS 상승이 없는 상황이에요. 3년 반 동안 현재 횡보 중에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3년 반 횡보하는 동안 챗GPT 모먼을 만든 엔비디아는 지금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주가를 보여주었어요. 무려 10불대였던 주가가 지금 160불대까지 올랐으니까 16배 정도 3년 반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엔비디아를 일군 젠슨왕 CEO도 차세대 AI는 피지컬 AI라고 했죠. 자, 궁극의 AI는 역시나 피지컬 AI, 즉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말하기를 이 분야의 절대 강자는 테슬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엔비디아는 장중 사상 첫 4조 달러의 시총을 달성을 했어요.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젠슨왕 CEO도 그렇고 로보택시는 5조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옵티머스는 무려 25조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30조 달러까지 시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0조 시총을 달성하게 되면 지금 주가의 30배, 엔비디아 대비 8배에서 9배 수준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거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라는 회사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이러한 포텐셜과 가능성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에 지금 가려져 있어요. 제가 일론 머스크가 왜 참을 수 없었는지, 왜 창당을 하려고 하는지 그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젠슨왕 CEO가 정치적 활동을 일론만큼 활발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챗GPT 모먼이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그저 GPU 생산 기업, 단순한 하드웨어 생산 기업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GPU가 AI 대표 하드웨어가 될지 대부분 몰랐었습니다.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강력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언론에 도배되는 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이슈, 정치적 활동뿐입니다. 자, 하지만 수면 밑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테슬라의 엔지니어 부사장 라스 모라비에 따르면 올해 여름부터 이 로보택시의 근간이 될 모델,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캡이 파일럿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사이버캡 캐스팅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연말부터는 이제 연간 100만 대 생산 체제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도 있죠.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에 따르면 일단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해서 테슬라 공장에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인력의 10%를 먼저 옵티머스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25억 달러나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연간 마진이 약 125억 불 또는 150억 불 정도 수준인데요. 25억 불이 되면 25억 불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마진율이 못해도 3% 2%씩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같이 대형 회사의 마진율이 2, 3%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는 엄청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담 조나스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 part of a planned strategy to achieve a specific goa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된 전략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에는 계획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는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도 그렇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자율주행과 옵티머스는 더 심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운송업 종사자들이 실직을 할 수 있어요.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옵티머스는 더 많은 실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마저 실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옵티머스 로봇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뭐 타다라든지 이런 우버와 비슷한 플랫폼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택시 기사님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제대로 정부에서는 법안을 펼치지 못했죠. 자, 혁신 기술,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당연히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점을 국가에서 해결을 해줘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뭐 자신의 사업의 발전도 중요합니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국민들과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지만 이러한 사업도 잘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 정치적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2분기 인도량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으로 돌아와 보면 현재 테슬라는 12만 5,665명을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10%만 로봇으로 교체하더라도 25억 불 절감할 수 있다라고 했죠. 현재 올 연말이면 일단 이 옵티머스 로봇을 5,000대 생산할 예정에 있고요. 1,000대는 실제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생산이 되면 이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단계에 이르면서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약 이 12만 5천 명이 모두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을까요? 정말 무한대 마진율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옵티머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의 가장 유명한 테크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 이사회를 압박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과 일론 머스크의 딴짓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넘어졌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Shut up, 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는 듯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은 범인이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천재 CEO인 일론 머스크를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규제와 제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자, 이렇게 제약을 걸어버리면 당연히 새로운 시도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없으면 새로운 혁신은 없는 법이에요. 자, 일론 머스크를 믿었으면 충분히 시간을 주셔야만 합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댄 아이브스는 일론 머스크에게 욕은 아니지만 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 등급과 목표 주가 $500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주가가 현재 횡보하고 약한 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보셔는 안 돼요. 대부분의 돈 많은 메이저 기관 세력들은 그런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게 되고 이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떨궈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테슬라의 최근 주가의 횡보와 하락은 이 주가의 근간이 되는 EPS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는 간단합니다. 프리미엄 지수에다가 이 EPS, 이 펀더멘탈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내년 중반부터 AI 실적이 본격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반영이 될 예정에 있고요. 자, 미래 청사진을 보면 그 어떤 회사보다도 밝은 기업이 테슬라이고, 테슬라는 이러한 최첨단의 하드웨어를 실제로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제조 역량까지 갖추고 있어요. 자, 이러한 기업 현재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시한 로보택시를 평가를 해보더라도요, 굉장히 미래가 밝아요. 국내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갓준성님으로 통하는 이 김준성 위원님의 로보택시와 관련된 의견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웨이모는 디플레이션 기술이 아닙니다. 일단 기존의 택시랑 우버보다도 웨이모는 비싼 비용을 받고 있어요. 디플레이션 기술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6월 22일부터 나온 로보택시,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달라요. 전 세계 어디에도 상용화된 적이 없는 그러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보택시 오스틴 텍사스에서 시작한 건 팩트죠. 4.2불 고정 가격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점도 팩트라고 볼 수 있겠고, 대당 20회 정도 서비스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하루에 11만 5,40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365일 돌아다닌다라고 치면 이 로보택시 한 대당 연간 매출이 4,213만원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내년 연말이 되면 이러한 로보택시가 미국 내만 100만 대에 이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00만 대를 곱해주면 연간 매출이 42조 원이나 됩니다. 이 42조 원에다가요, 제 개인적인 가정을 보태보자면
빅테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한 30% 이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42조 원에다가 30%를 대입을 해보면 연간 약 1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0만 대당 14조 원의 영업이익이면 현재 테슬라의 영업이익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가 100만 대 늘어날 때마다 테슬라 주가는 현재의 시총만큼 즉 약 300불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쉽게 여겨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1000만 대를 글로벌의 로보택시를 보급을 하게 되면 현재 주가보다 10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론이 창당을 하겠다라는 건 내년이었어요. 창당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오닝콜 7월 23일인데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인도량도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그것보다도 더 기대가 되어지는 것, 로보택시의 미국 전역 확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내년까지 100만 대 보급하는데 문제없다라는 듯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는 불리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도 굵직굵직하니까 7월 23일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